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여보세요. 우리가 소득자 등록 있죠? 소득자 등록에서 무조건 소득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기타 소득자를 등록하래요. 맞죠? 우리 기타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일시유발적인 거예요. 일시유발적인 거죠. 갑자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럼 걔는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딱딱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소득은 여기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우리가 사업소득은 조심하실 게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 얼마다라고 하면 그건 사업 소득금액이 얼마다라고 준 것과 동의어입니다요. 그렇죠? 동의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아시죠? 일단 누구한테 종속되면 그건 근로소득입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적이긴 하지만 종속적이면 근로소득인 거고 독립적이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다만 아래의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요. 요 2번 진짜 많이 내요. 2번. 요 2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 1주택 소유자 있죠?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일단은 비과세예요. 원칙이. 그렇죠? 부동산 임대 소득이니까. 자, 다만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뭘 유념하셔야 되냐면 여기요.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우리가 항상 시가가 12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라 하거든요. 고가주택하고요.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빌려줘도 우리가 과세입니다. 아시죠? 자, 단순 암기예요. 암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내요. 뭘 내냐면 주택을 나 한 채, 배우자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배우자의 주택과 나의 주택을 합치면 두 채가 되는 거죠. 합치지 않으면 한 채가 되는 겁니다. 합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와 나의 주택이 각각 한 채씩 있어요. 그걸 합치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1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근데 주택 한 채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1주택을 임대하면 그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건 무조건 과세예요. 여긴 1주택 소유자라고 되기 때문에 2주택 소유자가 1주택 임대하면 과세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택을 빌려주면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건 비과세예요. 합산할까요? 합산 안 할까요? 합산? 합니다. 해야 당연하죠. 왜냐 합산하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있냐면 부부 사기단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 사기단. 그러지 않을까요? 맞죠? 자, 뭐냐면 오빠 우리 그냥 이혼하자. 맞죠? 근데 서류상 이혼이 아니에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이혼입니다. 맞죠? 그래 놓고 이제 둘이 별거해요. 맞죠? 별거해 놓고 이제 한 명이 부동산을 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주택 소유자의 1주택 임대인이 비과세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주택은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2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택 임대 소득은 뭐를 의미하냐면 월세입니다. 월세. 근데 우리가 간주 임대료는 월세예요? 전세예요? 전세예요, 전세. 그래서 간주 임대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월세 쪽은 우리가 2주택 소유자가 임대하면 때리지만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우리가
전세로 임대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소득세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다만 임대보증금이 3억 초과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암기예요. 암기예요. 다만 이 주택수 있죠?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우리가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형주택이다라고 하거든요. 국민주택 아닙니다. 소형주택. 여기에 기준시가 2억 원 이하까지의 주택을 우리가 소형주택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은 우리가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주택을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형주택이 하나 있대. 그럼 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간주임대로 안 맞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말 문제. 요것만 대비하세요. 나머지는 머리 터질 수 있으니까. 좀 암기. 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시지만 우리 사업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없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리과세가 없다라는 건 무조건 분리과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죠? 신고해야 됩니다. 알죠? 저도 분리과세가 안 돼요. 알죠? 저도 이제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 당하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또 맞죠? 그러면 이중신고니까 원천징수로 냈던 세금은 빼줘요. 그래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항상 기다려줘. 빨리 신고하고 싶다. 막.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저는 막 신고하고 싶고 기다리면 안 달랐어. 환급 받아야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내서 그래. 환급 받는 여러분. 걔이득 이거 아니야. 많이 내서 그래. 많이 내서. 자, 그리고 우리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죠. 왜? 우리 법인세에서 법인은 무조건 장부 적어야 되고요. 사업소득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장부 무조건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월세 나간 거, 우리가 종업원 월급 나간 거, 그다음 매출원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하면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안 해주는 거잖아요. 꿀 빨았으니까 이미 세금 줄였기 때문에.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출제 많이 합니다. 뭐냐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을 주택 임대 소득 있죠? 요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없다라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선택이다라는 건 무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합쳤더니 1년치가 2천만 원이 안 돼요.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 하시냐면 분리과세금 선택하면 유리하죠? 아니에요. 분리과세는 귀차니즘에선 유리해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천징수로 낼 세금은 1,000만 원, 분리과세로 낼 세금 1,000만 원이래요. 근데 나중에 신고할 때 낼 세금은 200만 원이래요. 그럼 신고할 거예요? 분리과세로 끝낼 거예요? 응? 신고할 때면 200만 원 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천징수로 끝낼 때는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뭐 신고할 거예요? 분리과세 끝낼 거예요? 신고하죠, 당연히. 800만 원이나 더 내야 되잖아요. 맞죠? 왜냐? 듣고 버리세요. 분리과세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공제가 없어요. 기본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거든. 종합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인적공제 같은 거 못 받아. 연말정산 같은 것도 못 빼고. 맞죠? 근데 신고하면 연말정산이랑 그 다음에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이. 근데 우리가 계산 잘 못하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세무서도 약간 그런 거 잘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세무사분들이. 그럼 전화해가지고. 왜 세무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거 모를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데 해주세요. 이 새끼야 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무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표정이 어쩌라고 표정이신데? 아무튼 그래서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세무 대리인한테 맡긴다라고 하시면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렇죠. 가끔씩 그냥 이거 선택할 수 있는데 되게 귀찮아가지고, 아니, 몰라가지고, 그냥 세무사분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래 직원이 하는 거니까. 진짜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그죠? 됐고요. 자, 이제 총 수익 금액인데, 이거 별표예요, 별표. 뭐냐? 우리가 이 총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는 우리 법인세로 따지면 입금입니다. 입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그냥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하나죠. 뭐 토지 등 양도소득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하나로 때려요. 맞죠?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냥 하나로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몇 가지로 과세해요? 8개요. 2배사, 근연기, 퇴양. 맞죠? 그럼 지금은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소득이 아닌 곳에서 과세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때려요?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얘입니다. 말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시험에서 이자소득 이렇게 출제했는데 총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자소득은 소득이 맞잖아. 이게 아니라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됐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됐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세무이금 영상 올릴게요. 꼭 영상 보시고,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다 배웠던 것들이야. 처음 보는 거 아니다. 됐죠? 설명할 게 몇 개 있어서. 요거 뭐냐면, 5번하고 6번이요. 5번, 6번, 8번. 꼭 봐요, 영상. 됐죠? 보세요. 세무이급 거. 개정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소득세 이번에 개정 좀 됐거든요. 물론 주로 개정이 주로 이제 자녀 쪽이 좀 개정이 많이 됐어요. 출산율이 저하됐으니까. 뭐냐면 여기에요. 우리가 사업 관련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원칙적으로 입금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총 수익 금액 수익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총 수익 금액으로 봐요. 이거 그래서 이걸 내면 일단 틀려요. 잘. 왜냐면 손해봤어.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 재산을 이렇게 이거잖아요. 건물 붙었어. 보험금을 나라에 준 거예요. 아니, 나라에 보험에서 준 거예요. 과세하면 안 되지. 과세래. 그러니까 이거 과세라고 내면 과세 아니잖아. 손실받으면 무슨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려요. 왜?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 그럼 보험금을 왜 타요? 뭐 냈으니까 당초에 보험료 냈으니까. 그럼 난 보험료 낼 때마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았겠죠. 그럼 세금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험금 받았을 때 그거를 과세하지 않으면 그럼 난 비용으로만 인정받고 세금을 줄이고 끝내버린 거예요. 세무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손실만 입은 거죠. 보험료 비용으로만 인정해주고 그걸 보험금 탔을 때 총수익 금액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그냥 꿀만 빨게 해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뜻입니다. 그 뜻.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뭐냐면 이거 한 번 냈는데 우리가 연예인하고 직업 운동선수는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거니까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입니다.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전속계약금을 내가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법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속계약금을 계약금이 일 뭐야? 일시에 수령을 하면 이때는 안분을 해요. 당연히 안분해야지. 다 때리면 안 되지. 이걸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 문제로 낸 적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연예인하고 직업 스포츠 운동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 일단 과세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요 2024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3일부터요 2027년 4월 2일 이게 3년인가?
맞죠? 3년? 3년치요. 계약금을, 네, 3억 6천 맞추기 위해서 수령했대요. 수령했대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 예. 그럼 일단 안 분한다라고 했으니까 36개월분에 몇 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에 따라 안 분이니까 36개월치 받은 거잖아, 이건.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곳으로 보니까 2024년도만 놓고 보면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치에 대해서 때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응?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아마 36개월 중에 8개월인가? 8개월 며칠일 거예요. 8개월 며칠. 맞죠? 4월 1일에 받아 완벽하게 9개월이고. 그죠? 그랬을 때 법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속계약금 받았을 때 그 계약금 받은 월 있죠? 그게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봐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금, 그 계약금 기간의 마지막 날 있죠? 그게 1개월 미만이면 안 봅니다. 여기는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고요. 마지막은 1개월이 안 되면 1개월 보지 않아요. 그래야지 어느 기간 둘 다 1개월 보면 나쁜 놈이잖아 이거 나라가. 맞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36개월 중에 9개월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속계약금 받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는 거거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0.9억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27년도는 그냥 3개월치만 맞으면 되는 거고 4월달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 있죠. 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가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면 이거는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양도하면 그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남깁니다. 뭐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판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요. 왜냐면 토지하고 건물도 유형자산이잖아요. 응? 과세할까 안 할까요? 똑같아. 여기 또 똑같아. 우리 여러분들 개인이 부동산 팔면 어떤 소득세 내요? 아시는 분? 양도소득세 낸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 그래서 이게 제외인 거예요. 단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양도는 이건 양도소득세 맞았는데 사업소득 또 때리면 이중과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소득세는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에서 과세했으면 여기 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제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미 다 배웠던 거임. 해볼게요. 법인세 기억나셔야 돼. 우리 법인세에서 당초에 송금 인정받았던 게 환급되면 입금.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세금이 환급되면 입금 불산입. 맞죠? 뭐 똑같아요.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소득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소득세법은 우리 송금을 필요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가 송금 불산입이었죠. 기억나셔야 돼. 처음 들어요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 진짜.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소득세도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소득세도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았으니까 그게 환입되면 당연히 총수익 금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소득세 환급금이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요. 아셨죠? 같이 가요. 법인세를 배우면 여기가 잘 들려. 근데 이게 뭐지? 처음 배우는데 큰일 나면 큰일 나 진짜.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채였죠? 그 다음에 우리 국세,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요건 영원히 입금을 안 보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소득세도 영원히
총수익금에 보면 안 되겠지.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 쳐주는 건데. 그죠?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안 나면 좀 삐질 거임. 됐고요. 자, 이제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비용입니다요, 비용.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당연히 비용이죠. 그죠? 그리고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돈 나갔으니까 소득이 감소해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선 얘가 중요해요. 뭐냐면 필요경비 불산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 소득세에서. 뭐냐? 뭐 당연한 거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이미 했어요. 여러분 법인세에서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사 관련 경비나 업무 보관 경비는 업무 관련 없는 거죠, 이거. 그렇죠? 한묶음.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금 조심하실 게 업무와 관련돼서 막 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상관없어요. 손해배상금은 무조건 손해 끼친 거잖아요. 끼친 거니까 비용 인정 안 해요. 업무와 관련해서 낚시 칩니다.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게 뭐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이건 우리 제재 효과 유지해야 되니까. 각종 한도 초과액.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동그라미 3번만.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자에 대한 급여나 대표자에 대한 퇴직금 있죠? 요건 송금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인세는 분명히 인건비는 송금이었거든? 왜 다를까요? 법인세는 대표자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이 한도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송금이거든. 근데 여기는 대표자가 급여나 퇴직금 받으면 그건 무조건 송금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법인세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예요? 아니면 편의점 사장님 대표이사예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이재용 회장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예요?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편의점 사장님. 맞죠? 자, 이거 웃겨요? 편의점 사장님이. 자네 고생했네. 월급 받게. 감사합니다. 뭐 본인이 자기한테 준 거 고생했네, 월급. 미친놈인가, 그거? 맞죠? 그것도 편의점 사장님이 퇴직금 주는 거야. 자, 수고했네. 퇴직금 줄게. 그 사장님 폐업하신 거잖아요. 맞죠? 본인이 본인한테 월급을 준다, 퇴직금을 준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퇴직금 받는 사람이고, 원래가. 맞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긴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맞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한테 퇴직금하고 급여를 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이 세상에는. 다만, 대표자 본인의 가족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아유, 고생했어, 마누라. 최저시급 줄게, 막 이렇게. 그 맞는 거지, 가사가지고. 두들 맞는 거지. 아무튼, 대꾸 죄송해요. 아무튼, 실제 업무에 종사하면, 그때는 송금 인정. 되시겠죠, 여러분들? 사업소득은 잘 내거든요, 시험에. 이론으로.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긴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배우셨죠?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하고요. 인적 용역은 3% 원천징수 배우셨을 거고 믿어요. 그 다음에 봉사료 5%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은 원칙이 종합과세. 아까 했지만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게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4% 선택 가능. 이거 처음 하는 거야. 세무 이금융이에요. 전부 다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 방문, 음료품 배달원분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보험 모집인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표정이 처음 보시는 표정이 아니죠? 제가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겠죠. 오해하는 거죠. 다 배우셨을 거야.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맞죠? 저야 맨날 하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저도 몇 년 안 하면 못 기억해요. 6년 동안 맨날 하니까 이거 알고 있지. 그죠? 그 전에 그만뒀으면 모르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소득자 등록인데 얘는 더 쉬워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는 나오면 감사합니다고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아까 우리 교재 647? 자, 647페이지 맨 위에 3번이에요, 3번. 자, 3번 여기 3월 10일에 지급한 사업소득 내역이다라고 했죠? 요거 입력해 볼게요, 그냥. 자, 사업소득은 어디에 있냐면 그 6시 방향 쪽 가보세요. 6시 방향에 이렇게 사업소득 관리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사업소득자 등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클릭. 아니요. 그리고 이제 코드 입력하시면 돼요. 자, 301번. 성명 강마에. 소득급은 거기 저술가라고 돼 있죠. 저술가. 그 다음에 내국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3106251342 네, 더 이상 할 거. 그 다음부터는 끝이 없어요. 사업소득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끝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강건우. 소득급은 보험 설계. 여러분, 보험 설계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무조건 해야 돼요. 간편장 보면. 그래서 그냥 이거 걸게요, 여러분들. 뭐 음료품 그쪽은 신청해야 하지만 보험 설계사분들은 간편장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55090912495111 끝이에요. 사업소득 진짜 간단하죠? 끝이에요, 이게, 진짜. 자, 그 다음에 일단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준 것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 소득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사업 소득 관리 아래에 있는 사업 소득자료 입력으로 오시고. 자, 지급일자는 3월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3월 10일 잡으시고 부속 코드는 건너뛰세요, 여러분들. 검색도 안 돼요. 엔터 해가지고 소득자료 입력이니까 F2번으로 가지고 옵니다. 강마에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 귀속면허 별도의 언급 없으면 그냥 지급월 치시면 됩니다. 3월달이니까 2024년 03월 하면 알아서 지급일자는 3월 10일 세팅해 주고요. 지급액이 250이라 돼 있죠? 강마이한테 250만 원. 그럼 알아서 3% 곱합니다, 여러분들. 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강마이 아래 강건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024년 3월 지급 350만 원. 네, 얘도 3%. 네, 이게 끝이에요. 사업소득이 제일 쉽습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뭐 낚시 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득세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면 되게 쉬워요, 이쪽은. 네, 끝이에요, 끝. 끝임?